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열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에 차민규, 김민석 선수가 출전하고 토요일엔 봅슬레이, 스피드 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월 20일 일요일에는 우리나라 남자 봅슬레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올림픽 폐막식이 열릴 예정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여준 멋진 모습과 올림픽 정신과는 대비되게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작 전부터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제대로 열릴 수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막상 올림픽이 열리니 말도 안 되는 판정부터 부실한 식당과 선수촌 시설까지 로봇과 같은 첨단 시설을 선수촌 내에 구축하여 전 세계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4년 전 우리나라의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과는 정반대의 평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선수들이 한 나라에 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올림픽 개최국이 이들을 위해 신경을 쓴다고 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평창올림픽에서도 사실 몇몇 민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의 막을 내려가는 베이징 올림픽과 4년 전 평창 올림픽을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수들 식단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경기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자신의 몸 상태와 입맛에 맞는 양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로봇까지 동원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중국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음식과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아직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까지는 며칠 남긴 했지만 사실상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불만이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대부분 뷔페식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번 올림픽 식사 제공을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로봇이 대신하게끔 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조리 로봇들이 너무나도 조잡해서 음식의 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같은 메뉴를 시켜도 동시에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분 가까이나 간격을 두고 나오기도 하고 배달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 다 된 음식이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죠. 더불어 다양한 국가들에서 찾아오는 선수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아시아 음식, 중식, 양식 여러 종류의 요리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모든 음식들이 사실상 중국 음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기름지고 텁텁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IOC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이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수촌 식당은 정말 경이로웠죠. 당시 전문 요리사들이 매일매일 회의까지 하면서 정성 들여 요리하고 각국의 선수들의 입맛을 고려해 양식, 중식, 일식, 한식뿐만 아니라 알러지 방지 음식,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에 제한이 많은 선수들을 위한 할랄 푸드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4시간 운영하면서 어느 시간대에 가도 음식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양도 충분했다고 하죠. 그리고 제철 과일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서 제공해주고 심지어 바나나의 경우 숙성 정도에 따라서 2가지로 제공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국적 불문하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과일은 우리나라의 딸기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베이징 올림픽의 선수촌 식당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에 찾아와 자리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들의 복지와 선수촌 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촌 시설과 선수들을 위한 복지는 정말 좋지 못하죠. 지난 2월 10일에는 선수촌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스키 선수 카트리 릴린페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수촌 천장에서 누수가 생긴 영상을 게시했죠.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영상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중국 정부에서 이 영상을 내리게 하도록 요구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녀가 올렸다가 삭제된 이미지 영상 중에는 선수촌 화장실에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던가 창문의 이음새가 제대로 마감되지 않아 찬바람이 불어와 테이프로 창문의 틈을 막는 등 부실 시공으로 보여지는 장면들도 있었죠. 더불어 복지 차원에서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치루어져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유형화되고 안전하고 화려해질 것을 가장 먼저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아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훈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개선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BBC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는 영하 20도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열릴 수 없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웨덴 스키 선수가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고 전했죠. 더불어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관중들을 금지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했다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 운동선수들이 격리당하면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선수들은 24시간 간격으로 2번의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되는데 이 격리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해당 기사에서는 지난주 벨기에 국적의 스켈레톤 선수 킴 메일스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린 영상을 보여주며 그녀가 올림픽 선수촌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고 올림픽 경기도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다 전했죠. 더불어 러시아 바이애슬론 참가자 발레리아 바스네소바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 또한 보여주며 많은 선수들이 열악한 시설, 부실한 식단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선수들이 사용하는 시설과 그들에 대한 복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비교하기에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는 선수들 방, 침실에 입촌을 환영하는 평창올림픽의 캐릭터 인형들, 당시 후원사였던 노스페이스 가방이 제공되었고 질 좋은 침구류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죠. 여담이지만 다른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당시 평창올림픽의 침구도 개인이 원하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간의 동계올림픽에서 제공되었던 선수촌의 이불들보다 월등하게 질이 좋아서 많은 선수들이 이를 챙겨갔다고 하네요. 더불어 시설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선수들의 만족이 높았다고 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찬바람이 쌩쌩 들어와서 테이프로 창틀을 막고 누수가 일어나는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온돌이었습니다. 당시 쇼파 생활이 편한 서양 선수들을 위해 기본 쇼파도 제공하고 핀백도 준비했으나 올림픽이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 선수들도 바닥에 드러누워 TV를 시청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더불어 취재진 숙소에서는 기자는 목도리와 파카를 입고 베란다에 나가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집안에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은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인 것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수들이 훈련이 끝나고 쉬는 시간을 배려해 각종 언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들을 배치하기도 했고 부상당하거나 문제가 생긴 선수들을 위해 무료 진료도 진행했다고 하죠. 금리나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당연히 불가능했지만 간단한 검진이나 충치, 사랑니 치료, 훈련이나 경기 도중 깨진 치아나 찢어진 잇몸 치료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눈병이나 훈련 도중 눈에 불편함을 느낀 선수들을 위해 안과 진료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따라서 선수들은 필요한 치료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상당한 만족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였던 삼성에서 TV와 가전제품을 배치해 선수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로 미용실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여자 선수들을 위해서는 네일아트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훈련으로 지친 선수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안마의자도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후문으로는 이곳에 찾아간 선수들이 한번 앉으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편 이렇게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동안 정말 의외다 싶은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선수촌 내에 있는 스마트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평창올림픽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선수들은 스마트 스위치 사용 방법을 몰라서 방에 불을 끄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선수촌 아파트의 스마트 전등 스위치는 불을 켜고 끄는 기능 외에도 미리 설정한 시간에 동작하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10개가 넘게 있고 작은 액정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버튼 밑에 적혀있는 기능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외국에서 방문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불이 꺼지는지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영어로 제작된 매뉴얼을 선수들에게 배포했고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직전의 올림픽인 평창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을 선수들의 복지, 식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보니 정말 평창올림픽이 선수들 입장에서 최고의 올림픽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우리나라 선수들을 비롯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를 잘 극복해서 몸조심히 경기를 치르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